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스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거 대부분 아시긴 하겠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책자 보시면 대부분 나야긴 하지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학원의 역사를 보여드리면은 2002년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구이 이동에서 사실은 종합학원 하다가 2015년도에 제가 광정동으로 이사 왔어요. 제가 수학을 지도해서 그때는 이제 국영수 가사 종합반이 대세였다가 2015년도에 광정 오면서 제가 수학 전문학원으로 됐죠. 초반엔 2년 동안은 힘들었죠. 어머니들 학생 안 보내줘가지고. 근데다가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저희가 막 그 개별 진도라 그래서 애들 막 받았거든요. 그때는 뭐 후행하는 친구들 받아서 막 초5가 초상과 하는 애들 받아서 열심히 지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못했던 300명 되다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뒤에 지금 공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죠. 왜냐면 학원 지금 시스템들이 강도가 세고 과제량도 많고 시험도 매일 보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잘하는 애들은 많아져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학임이 도대체 뭐냐. 이게 수학임이 강동 본원이 있는데 여기가 2,5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학원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시스템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맨날 보는 매일 시험 보는 거, 데일리 학습 카톡, 그다음에 디텐션 제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배워와서 제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여기가 아주 검증된 거, 대학 입시도 아주 좋아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제가 계속 따라하고 있고 더 좋은 건 저희가 더 발전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믿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광진 본원이라 이름을 따서 여기 홍정환 대표가 저희 학원은 특별히 관리 잘해줘서 제가 시스템을 완전히 따라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안내 드릴게요. 광정동에 이제 초등영재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관이 7층짜리 건물이고, 여기 어머니 힘들지만 자녀분들 다니는 엘리베이터 없는 곳, 여기입니다. 여기고, 제한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애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 되면, 이제 중학교 되면 이제 여기로 이사 가게 돼 있어요. 네. 자, 그 선생님들이 저희가 한 35분 계시고요. 남녀 비율이 예전 여자 선생님 많다가 지금 남자 선생님들도 많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등부 선생님들이 총 9분 계세요. 우리 부원장님이랑 고등부 원장님도 좀 중3 아이들 좀 심화반 애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 선생님들 계시기도 할 거예요. 아마 몇 분들은. 수업은 저희가 이제 무조건 저희는 초5부터는 주 3일 2시간 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지금 아직 자녀분들은 맛을 못 봤는데 이제 수학 백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6주 전에 아이들 불러서 시켜요. 원래는 6주 전부터 시키는데 일찍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일요일날 이제 광장동 일대랑 이길 때도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막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피해서 일찍 불러서 원래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시켰어요. 또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힘들다가 막 하도 찡찡거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4시, 그 다음에 3시 그래서 3시까지 시키는데 그래도 애들이 많이 풀어요. 한 5시간 풀리면 그날 오면 애들이 쌩 한 20장 정도 풀고 가요. 그러니까 수학만 풀어요. 수학만. 그리고 저희 조교쌤이 한 4분이 들어가서 애들 쌤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채점 해주세요. 그래서 채점 다 하고 보내고 대신에 질문은 제가 많이 못하게 해요. 이날은 거의 자기주사 학습으로 수학만 한 3주간 준창 풀게 시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4주 전 되면 2.5시간 하다가 1시간씩 더 일찍 불러서 공부를 시켜서 공부량은 엄청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교재가 이제 나중에 보이긴 하겠지만 뭐 RPM, 센, 뭐 요 교재, 최고순 이런 교재는 거의 다 풀리고 있어요. 고등부는 지금 우리 고3까지, 고3 애들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8월달에 마감하려 했는데 계속 다니고 싶다 그래가지고 불안한지 계속 다니고 있어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 친구들 다니고 있고, 고등부도 공부량이 되게 많아요. 이분 고등부 원장님은 맨날 일요일날 가면 나가 계세요. 그래서 일요일 한 8주간 좀 계속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고등부도 엄청 많은 양을 시키고 있고요. 요게 어머니들 이제 하고 있는 우리 학습 시스템이라서 다 주 3일인데 저희가 원래는 이틀은 선행하고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루는 우리가 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현행해서 저희가 요번에도 HM이 나가면서 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선행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을 응용심화까지는 다진다. 전 요거에 큰 학원 장점을 두고 있어서 하루는 꼭 선행보다는 요거를 중점 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몇 분은 좀 선행 늦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처럼 중학교 때 수투까지 끝내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선행도 다지지만 선행도 꼼꼼하게 다닌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방학 때 되면 저희가 이제 현행 멈추고 그때 선행만 다 나가서 이때 좀 진도가 많이 나가고 대부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제가 방학 때도 확대 수업이라고 그래서 3시간 반씩 수업을 해서 선행진도는 충분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뭐라든지 고등학교 선행 진도도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와서는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번에 시험 봤을 때 선박고사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외부생들 봐요. 재원생들은 우리가 어제부터 선박고사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아마 신규반이 생기면 3개월 정도 이제 1학년 1학기 끝나면 이때는 현행 안 하고 선행만 계속합니다. 1학년 선행하면 3, 4, 5로에는 아마 1학년 2학기 나가는데 어쨌든 1학년도 아마 분명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때는 응용심화 과정으로 뭐 IPN, 센 최고 수준 이 예상 문제 요걸로 공부를 시켜서 공부량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그래서 초육 애들이 처음 중학교 올라오면 많이 힘들어요. 일요일날 막 불러서 공부시키는 애들이 되게 버거워하지만 어쨌든 어머니 그렇게 해야지 A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중1 개념반 애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초육 중에서 제일 진도 느린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이 정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면 얘들도 3월 되면 2학년 거 나가면서 시험 대비해주고. 아 참고로 제가 시험 보기 한 4주 전에는 선행 멈추고 그때는 현행만 어머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우리 중학교 2학년들 이것도 제일 늦은 반을 예를 들면 걔네는 중상과 어머니 배우고 있고요. 3학년 2학기 배우면서 시험 대비해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어머니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제일 늦은 반이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 어머니들 그 4월 달에 다 받아보셨죠? 카톡으로. 요거 진도 제가 체크해봤는데 요게 우리가 항상 우리 팀장님이 선생님이랑 미팅해가지고 진도를 다 파악해요. 한번 봐볼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심화반 영재원 아이들인데 12월 달에 곧 고등학교 수학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얘네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 같아요. 여기서는 몇 명은 영재원 가도 될 만한 친구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3학년 1학기 거 심화하면서 3학년 2학기 진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진도가 제일 빠른 진도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고등학교 수학 나가고 저희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3% 올림피아드 과정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요 아래가 이제 심화반 친구들인데 초육반 애들 여기도 심화반 어머니 계시니까 지금 아마 2학년 2학기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우리가 응용 심화까지 시키고 있고요. 1월 달에 중상과 나가네요. 이렇게 저희가 진도는 빠르지 않는데 생각해보면 초6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느린 거 아니거든요. 네, 여기 2개 심화반 애들 지금 1월부터 이제 중상과 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2학년 2학기 배우고 있고요. 제가 몇 개만 어머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요 반도 심화반이에요. 이 반이 더 빠르네요. 요 반 심화반인데 월수금 심화반은 11월부터 중상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같이 복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행은 심화반부터는 세상의 수학으로 현행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10월달 HM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응용반이네요. 응용반인데도 1월달부터 중상과 나가네요. 여기도 2학년 2학기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가 좀 더 늦은 반이네요. 이 반은 지금 2학년 1학기 거 나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1학기 거 방정식 내용이 워낙 중요해서 저희가 교재부터 개념서, 유형서, 응용심화서까지 3권을 꼭 시키고 넘어가고 추가로 담당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그래도 못해요 이럴 때는 딴 글자 하나 더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극심화에 대한 거는 안 시키더라도 되게 깊이 있게 공부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대부분 세상의 수학 S는 저희가 해주는 반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많이 다지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육 어머니들께서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현재 반별 진도 현황을 이제 준비해서 온 건데 나와 있네요.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3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나가고 2학년 1학기 나가고요. 제일 늦은 반은 지금 1학년 1학기 나가는 반도 있네요. 1학년 1학기 좌표 그래프는 제일 마지막이겠네요. 대부분 1학년 2학기 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들이 약간 진도에서 약간 좀 걱정하는 분 계시긴 한데 광장동 일대 어느 학원은 사실 선행이 되게 빠른 학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 학원이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우리 학원 시험 보면 점수가 너무 엉망이라갖고 다지면서 가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은 지금 4단원 나가고 있네요. 비례 비례식 나가고 교재 세상의 수학 S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여기 현재 지금 우리 학원 애들 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어머니 받아보시죠. 월 초 되면 요거 보면 어머니 항상 알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카톡으로 어머니께 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초반에 막 보시다 나중에 잘 안 보세요. 안 보시고 이게 주차별로 어머니 이게 다 지금 자녀분이 뭐 배우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꼼꼼하게 봐가지고 막 전화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왜 나가 그러는데 왜 늦어집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어머니들도
관심 있게 학원에다가 뭔가 이상하면 연락하셔야지 학원이 어머니 발전합니다. 네, 어머니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카톡으로 어머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선생님들도 이거 다 힘들게 우리 한 달 계획을 짜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대로 거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박어서 어머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 있는데 좀 애들 겁을 줬어요. 우리 1학년 좀 뒷반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서 니네 자꾸 이번에 공부 못 보면 신규반으로 보내버린다 이러고 있거든요. 몇 명 애들이 막 걱정하는데 사실은 1학년 1학기 수학이 정말 중요해요. 어머니 1차 방역식 나오고 그래서 정말 저 생각도 이번에 시험 점수 결과가 낮거나 과제 안 해온 친구는 1학년 1학기 이번에 신규반 생기면 그 반 내려보내서 공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 혹시 자녀분이 이렇게 되면 학원 끊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정말 이거 안 되는 거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키고 사실 이거에 대한 목적은 저희 심화반 애들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화랑 극심화반 두가 잘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보다시피 고등학교 진도 나가거든요. 근데 얘네 진도 차이가 너무 나서 이번에 우리가 심화 플러스라는 반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심화반 친구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는 뽑아서 이번 만들어서 거의 얘네랑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시키는데 진도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만드는 게 사실 주 목적이고 요것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신규생 전화 많이 오는데 시험 강도가 좀 저희가 좀 많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이 아니죠. 모레부터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요. 어머니 6학기 2학기 거. 그러니까 각 학기마다 거의 주관식이고요. 25문제, 25문제, 45분씩 이렇게 요거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거고 선행지도가 빠른 친구는 저희가 2학년 1학기 거도 별도로 시험 보면 거의 90분 플러스 180분 정도는 애들이 시험을 봐야겠네요. 시험 3개 보는 친구들은 그 정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까 6학년 2학기 거 기본으로 보고요. 1학년 1학기 기본 보고요. 2학년 1학기. 근데 요번에 저희 난이도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점수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강도 있게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요거는 이제 엄격한 선발고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심화랑 심화반, 개별 특진반, 요 개별 특진은 뭐냐면 어머니 궁금해 하시는데 시험은 합격했으나 진도가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특별 진도에 데려서 한 달 동안 빠른 진도로 해가지고 각 해당하는 반에 넣기 위해서 특별 진도 반이 있고요. 극심화 아이들은 따로 별도로 시험을 한 2개를 더 봐야 돼요. 이렇게. 영지원 선발고사는 극심화 서술형 문제 10문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 붙은 친구들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생들도 많이 보는데 빵점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막 권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시험은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학원에 또 장점 말씀드리면 시험을 매일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들이 점수 보고 평균 보고 이렇게 안내하고 어머니들 전화가 많이 오세요. 우리 애는 왜 평균보다 계속 낮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평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가 그 시험을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애들 되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 보고 월말 서술형 평가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월말 보면 선행, 현행 해서 한 5문제 해서 10문제 정도씩 서술형 평가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요번에 11월 9일날도 또 저희가 HME 시험 나가요. 근데 수योग 엄마들이 약간 이거 이제 거의 끝났는데 왜 보냐 그러는데 저는 요 시험은 꼭 보고 싶어요. 왜냐면 현행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시험 보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해마다 한 7만 명 이상 정도가 보는 거고 저여간 애들이 요때 전 느껴졌어요. 요거 보면서 애들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연속 저여간 단체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전국 10개 학원밖에 안 주는 건데 계속 단체 대상이라는 거는 대단히 놀라운 것 같아요. 보면은 요거 시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보고요. 토요일마다 보는 거. 이렇게. 제가 첫 시험부터 계속 이렇게 대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쉬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국에 10개 학원밖에 안 주는 거라서 요번에 보고 요번에 기말에도 또 대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응용 심화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면 애들 현판에서 이렇게 달아줘요. 자기 이름 쓴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자존감 올라가고 자기 이름 찾으면서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요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상반기 시험 봤을 때 이 친구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어머니 아시는 분이 있는데 서울시 3등 했더라고요. 몰랐는데 3장이 날라왔는데 서울시 3등 했다고 나왔고 HME보다 하나 높은 이제 HMC라고 해서 KMO 이런 아주 어려운 정말 경시대 올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작년에 우리 학원 두 친구가 수상을 했고, 요거는 근데 학원에서 담당 선생님이 별도로 시키긴 하는데 꼭 나가라고 권하진 않아요. 요거는 사실은 좀 나가게 되면 선행 준비가 많이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그래도 원하는 친구는 저희가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HMC, 요번에도 아마 11월 19일 날 HMC 끝나면 HMC 나가는 친구들 받아서 별도로 시킬 생각입니다. 한 분이 맡아서 하시기로 해가지고 HMC도 한번 나가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 저희 학원의 장점인 게, 오늘도 사실 많이 오신 분들 중에서 칭찬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학원 보내고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시험 안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같이 학습 점도 어떻게 되고, 시험 점수 몇 점이고, 반평균 몇 점이고, 과제 정답률, 이행률, 요거 맨날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거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요거 끝나고 남아서 한 시간 동안 다 작성해서 보내시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거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뭐 진도는 오늘 뭘 배웠다, 숙제는 100%인데 정답률 몇 %다, 시험은 몇 점인데 반평균 몇 점이다, 이런 거 해서 항상 보내드리면 어머니들이 요거 보면 자녀들을 갖다가 혼내라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서 자녀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또 학원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아는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초반엔 보시다가 잘 안 보셔요. 그래서 숙제도 이게 분명히 있는데 전화 와서 숙제 물어보시고 막 이런 거 보면 요거 보시면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과제도 안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소통도, 사실은 학생의 카톡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머니한테 전달하는 거라 그러면 전화를 아마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인터넷 전화 오면 어머니는 안 받더라고요. 스팸 처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전화 좀 받아주시고, 저 전화도 있고 하니까 요걸로 전화하고, 또 저한테도 전화하실 분도 많이 계세요. 이거는 직통전화번호, 제가 맨날 뭐 10월의 편지, 6월의 편지 보내잖아요. 그게 제 직통번호니까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 건의사항 있거나 또 질책사항 있으면 말해주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저희 학원이 발전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했었어요. 어머니 분기별 대면 상담 하거든요. 이번에 HM이 끝내면 또 어머니들 대면 상담 일정 잡아서 담당 선생님과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때 오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 클래스에서도 어머니 문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어머니들이 좀만 하면은 되게 잘할 수 있고, 정말 잘하시는 분은 결석도 전화 안 와요. 본인이 눌러요. 결석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사유 적으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많이 활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디테일트 시스템. 이게 원래는 극심화반 아이들이 시험 못 보거나 과제 못하면 시키는 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켰는데 요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 예로 이제 시험을 못 보거나 과제 미비한 친구들 요거 시켰는데, 요것도 사실 저희가 인원이 좀 많고 이래서 제가 일부러 바꿔놨어요.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조교쌤이 두 분이 들어가서 애들 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혼자 했는데, 사실은 이거 오는 애들이 좀 이만한 그렇지만 공부 막 잘 안 된 친구잖아요. 그래서 혼자 관리 힘들어서 제가 일부러 두 분 시키고 또 바꿔서 저희가 인원도 줄여놨어요. 예전에 한 10명 넘는 걸 최소 12명 이상 안 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오면은 정말 꼼꼼하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 활용 잘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했을 때만 힘들어서 애들 막 울고 막 이래가지고, 원래는 디데이션의 목적이 그날 걸면 그날 남겼는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항의하는 거야. 원장님 안 되겠어요. 그날 하면 애들이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 울고 수업 집중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오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좀 마음이 진정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가서 보시면 좋은데, 프리노트 습관 쓰는 거는 정말 강조해요. 우리 행정선생님들이 2주에 한 번씩 전화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하는지. 저 요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콘테스트에서 상도 주고, 여기 아마 상 받는 어머니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앉은 친구는 제가 불러다가 2시간 이상씩 뭐 깜지 시키고 프리노트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도 어머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서술형 평가주의 되면 넘쳐나면 요거 꼭 해야 됩니다, 어머니. 이거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하는 거죠, 이 친구. 예전에 우리가 노트 없을 때 버전입니다. 이거 오답 노트예요. 너무 끝내주죠. 네. 이 친구가 이제 중3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중3 돼서 이제 노트 생기고 나서 쓴 건데 정말 잘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 다 이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 친구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답 노트 하고요. 이것도 우리가 오답은 포스트에 붙여가지고 공부시키고, 요게 어머니 뭐냐면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런 거랑 본인이 못 푼 거 요걸로 푸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표 애들 시켜가지고 애들
상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애들 동기부여에 위해서 1년 2차례씩 하고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정말 많이 주고 있어요, 애들. 그래서 어머니 많이 해주시면 좋고, 창의사로 발표대회 요번에도 했고 체육들은 하고 있죠. 요번에도 한 17명 되는 친구들이 나가서 받았는데, 요거는 애들 뭐 구술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되고 아이들한테 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저희가 수학과 동떨어진 건데 조금 대형을 바꿔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변치한 친구네요. 아까 3등한 친구. 애들이 되게 즐거워요. 이거 진짜 자녀분들도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내년부터 안 시킵니다. 이렇게 애들 계속 해달라 그러고, 요거 이제 우리가 창사 대회 학원에서 하는 거고요. 개별로 사진 찍어서 어머니들한테 한번 카톡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결선대회 나간 친구고, 이 친구가 금상 받아서 30만 원 받았어요. 이 친구는 장려상 받아서 많이 못 받았고요, 돈을. 이렇게 상을 다 줘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찍어서 어머니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2, 중3 되면 어머니들 제가 이제 대입 컨설팅 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관심 있는 애들은 벌써 목표가 정해진 애들 많아요. 나가 무슨 과 가겠다. 제가 처음 들어본 과도 막 말해서 요거 하는 애 있고, 물론 대부분은 이과 문과도 몰라요, 아이들이. 컴퓨터 좋아하니 그러면 이과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래서 대학 어느 정도 가는지 컨설팅해서 주면 이것도 많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되면 아이들이 100점 프로젝트에서 6주 전에 시키고, 자기주도 9시부터 3시까지 시키고요. 기출문제 2주간 풉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는 그냥 광남 양진 것만 풀어요. 그래서 시험 40분 주고 2년치 거 풀고 오답하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4주 전 평일 학교 수업이라고 해서 아까 2.5시간인 거를 3.5시간 바뀌면, 요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만든 시험인데 여기 앞에 예상 문제가 쫙 있어요. 요게 난이도가 광남 양진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한 70점 맞는 친구들도 본 시험 가면은 거의 뭐 90점 넘거나 이렇게 받는 거고, 아까 말한 뭐 광남 양진 빼놓고는 거의 100점 맞죠. 요거만 풀어도. 그래서 요 난이도는 되게 높고, 여기 뭐 신양 자양 친구들도 요걸로 요번에 똑같이 풀렸어요. 요번에도 요거 했는데 7점 맞는 친구가 하나 틀린 거 보니까 난이도가 낮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압박 테스트라고 해서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시간 내에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애들이 오답 고치는 거는 1시간 넘어가면 거의 다 고치거든요. 근데 40분 안에 25문제 푸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연습 자꾸 시키면 아이들이 점점 집중력 있게 풀어지는 게 좋아집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수학 빅터 프로젝트 할 때 모습이에요. 애들 공부시키고 조교쌤들이 계속 채점해주세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채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조교쌤들이. 요거 채점하는 시간 꽤 많이 걸려요. 애들이 거의 7, 80명 이상 오기 때문에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재원 아이들 수업, 정말 학원의 자랑이고, 뭐 어머니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광장동 일대가 많지는 않고, 학원마다 막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긴 한데 저희가 가장 깊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보통 3프로 올림피아도 3단계까지 시킨 학원은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오면 중학교 올라가면 블랙라벨 시키는 친구들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우리 애들 강하게 시키는 거라서 나중에 심화반 친구들은 3%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심화반 플러스 같은 친구들은 난이도 높은 교재로 제가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할게요. 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선행 나갈 때 대부분 심화 문제까지 풀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진도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좀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응용심화랑 심화차량이라는 과정까지 해주고요. 현행 때는 말씀처럼 센 시단계는 당연히 기본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 대부분 실력이 보면 센 시단계는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못 푸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푼 친구들이 있어서 아쉽죠. 최고 수준 문제도 풀고요. 심화반 친구는 불행할바까지 풀고요. 그래서 요까지 두 개는 응용반 친구, 기본반 애들은 다 풀립니다. 요까지 다 풀리고요. 요거는 심화반 친구들은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에서 심화의 의미는 현행 때 센 시단계나 스텝 3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선행 때도 이렇게 응용 문제로 심화 문제 풀리면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때 요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현행 복습 시 심화 공부 연속성이 되고, 심화 문제 리셋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선행 때도 좀 많이 다지면서 응용 심화 문제 자꾸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고, 요번에 심화반 플러스 같은 경우도 심화 차량에까지 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교재 난이도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요 교재가 아마
신사고 일품 수준이랑 비슷할 거예요. 요걸로 선행 나가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저희는 어떤 선행도 심화사상이라는 교재로 저희가 공부시킬 생각입니다. 교재 라인업 보면 이게 수학인 교재가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 주문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개념 완성이랑 개념형이랑 유형 심화까지 시키고요. 그래서 아까 심화반 친구 이상은 요 교재까지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심화차상위까지. 요거는 좀 많이 어렵고 이건 블랑라벨 수준이고요. 요 교재가 이제 말씀드린 일품전 정도 교재 수준으로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응용반 의아는 응용심화 교재 시키면 센 B 단계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C 단계는 아니고 센 B 단계 정도 되는 교재로 시키는 거고요.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센 B의 상문제가 진짜 좋더라고요. 요 문제 정도까지는 우리 선행으로 시키고 심화반 이상은 일품 교재까지는 시킨다. 이게 출판사가 틀리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운데 선생님들 말로는 일품이랑 심화차상이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요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도대체 중등까지 어디까지 나가냐? 저 기준이 가장 진도 느린 반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또는 2학년 겨울방학 때문에 고등수학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초육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진도 보면은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깊이가 얼만큼이냐. 쉬운 교재로 나가는 거면 정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깊이 있는 교재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늦은 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개념, 유형, 응용까지 다지고 높은 문제와 더불어 심화 문제 실력 향상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말한 것처럼 시험 대비 교재가 보면 이 교재 세 권이 기본이에요. RPM, SEN 최고 수준이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응용 심화반 애들 이상 되는 친구, 심화반 친구들 요 교재로 나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랑하는 요 교재, 요 선생님들이 교재를 난이도 높게 만들어서 요 문제는 올 때마다 애들 시험 보는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뮬레이션으로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우리가 이제 초등부는 없던 중학교 때 뭐냐면 요게 각 단원별로 문제 다 낸 게 여기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다 내신 것 같다가 우리 행정팀장님이 분석을 해서 놨던 거예요. 이게 각 반별로 평균 나와 있죠. 심지어는 뭐 이면 창피해서 보이기 쉽지 않지만 2학년 7단원이 41점이에요. 평균이. 이거는 1차 함수 뒷부분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요거를 시험 봤을 때 우리 애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분석돼서 있어요. 그래서 나중 되면 요거를 어머니들께 다 예비 좀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요. 그래서 광장동도 똑같은 난이도로 자양동, 신양중, 자양중도 똑같은 난이도로 공부시켜서 신양중 100점이라고 만족하지 않고 똑같이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학원이라 어머니 알 수 있지만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광장동도 대부분 걸어 다니고 원래는 이쪽도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어머니들 차량 운행보다는 이제 가까운데 걸어오시라고 여기다 오픈을 했습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현행을 가장 체크하는지 안 체크하는지 저희 학원은 HME 나갈 만큼 현행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내신 대비 때문에 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상의 수학이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난이도에 따라서 모두 세상의 수학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수준 맞는 교재에 자신감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브레나벨도 사실 중등부 가면은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형은 적절한가? 저희가 보통 숙제 1급장 내외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양도 적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1시간 반 전후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과장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머니 뭐 학원이라 얘기하긴 그런데 애들이 숙제를 서로 막 카톡으로 공유해서 베껴요.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애들 숙제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적정량 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제량이 적정한가를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제가 따뜻한 친절한 학원으로 되고요. 사실 오늘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어때요 어머니 저희 학원 시스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저희 재원생 엄마들은 많이 만족하시고 신규 어머니들 오시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형 프리과정에 대해서 프리노트, 오답노트로 계속 애들 강조해서 이거는 한 번에 좋아지는 않습니다.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애들. 좋아지고 선행 진도와 심화의 깊이도 얼만큼 깊은지 요거는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깊게 있게 더 교재 난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대부분 중등부 선생님들은 아무나 제가 채택을 안 하시고 경험 있는 분들 위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 수법도 되게 잘하고 계시니까 아마 조금 더 중등부 올라오면 조금 선생님들 강도라든지 좀 엄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학년 단원평가랑 단원평가 분석이 되는지 또 난이도는 얼만큼 어렵게 보는지 요거 교재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저는 커버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직은 내신 최고 대비로 해서 진짜 뭐 85점 이상이 쉽지만 또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 반의 전체가 다 85점 이상이 아니니까 85점 넘어서 90점 이상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네, 정직하고 올바르게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